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단독주택 1층 이화순 73은 김밥 한 줄을 말아 앞치마로 손을 닦았다. 40년간 이 골목에서 김밥 장사를 했다. 짧은 흰머리는 늘 깔끔하게 빗어 넘겼고 손톱은 짧게 깎아 위생을 철저히 지켰다. 가게 벽에는 김밥 천국이라는 손글씨 간판이 걸려 있었다. 어머니, 손님 한 분 오셨어요. 딸 나경 45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키 160cm, 어깨까지 내려오는 생머리, 검은색 정장 차림.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딸은 요즘 표정이 어두웠다. 경아, 점심은? 화순이 물었다. 아직요. 근데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나경이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뭐가? 어제도 그러셨잖아요. 가습을 켜놓고 외출하셨다고. 화수는 기억을 더듬었다. 어제 뭐 했지? 잠깐 나갔다 온 것 같은데. 어머니, 병원 한번 가봐요. 나경이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다. 여기 예약해뒀어요. 다음 주 화요일. 나 멀쩡해. 손님들 얼굴 다 기억하고 단골들 김밥 취향도 다 알아. 화순이 손사래를 쳤다. 그래도요. 요즘 치매 많이 걸려요. 미리미리 체크하는 게 좋아요. 치매.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다. 화수는 남편 없이 40년을 혼자 딸 하나 키웠다. 대학 등록금, 결혼 비용, 손주 돌봄까지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쳤다. 그런데 치매라니. 알았어. 가볼게. 화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2024년 3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서울대병원 신경과 진료실은 차갑고 하했다. 의사는 40대 중반 남자였다. 화순에게 간단한 질문을 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3월 22일요. 100에서 7씩 빼보세요. 100에서 7 빼면 93, 또 빼면 86, 79. 검사는 30분 동안 계속됐다. MRI도 찍었다.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왔다. 경도인지장애 초기로 보입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다. 치매 전 단계죠. 지금부터 관리하시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나경이 물었다. 그럼 혼자 생활하시는 건 위험한가요? 불을 켜놓고 외출하신다면 조금 걱정되긴 하죠. 누가 곁에서 봐드리는 게 좋겠어요. 나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화수는 그 표정을 봤다. 딸의 눈빛에 뭔가 결심한 게 보였다. 2024년 4월 5일 목요일 오후 3시. 화수는 딸이 건넨 서류를 보고 있었다. 어머니, 여기 서명만 해주세요. 이게 뭔데? 보호자 동의서요. 병원 진료 받으실 때 필요해요. 화수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봤다. 글씨가 작았다. 읽기 힘들었다. 여기 사인하면 돼? 네, 여기요. 나경이 가리킨 곳에 화수는 이름을 썼다. 이화순. 40년간 김밥에 써온 손글씨였다. 며칠 후 화수는 짐을 쌌다. 나경이 말했다. 어머니, 잠깐만 요양원에서 계세요. 제가 일 정리하고 모실게요. 요양원? 네. 거기 좋아요. 친구들도 많고 밥도 잘 나오고. 나 멀쩡한데 왜 요양원에?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저도 회사 다니느라 못 봐드리잖아요. 화수는 할 말이 없었다. 딸도 힘든 걸 알았다.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아들 키우느라 고생하는 걸 봤다. 손주 지우시비는 중학생이었다. 학원비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었다. 알았어. 잠깐만 있다 올게. 화수는 작은 여행 가방에 옷 몇 벌을 넣었다. 2024년 4월 10일 화요일 오전 11시.
경기도 의왕시 외곽 은빛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3층 건물. 흰색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주차장에는 차 몇 대가 서 있었다. 나경이 차에서 내렸다. 어머니, 다 왔어요. 화순도 차에서 내렸다. 건물 입구에는 휠체어 탄 노인들이 몇 명 앉아 있었다.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저기, 나 여기 얼마나 있어야 해? 화순이 물었다. 한 달만요. 제가 정리하고 모실게요. 나경이 화순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 손은 차가웠다. 현관으로 들어갔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안내 데스크에서 50대 여자 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어서 오세요. 신규 입소자시죠? 네. 나경이 서류를 건넸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다. 아, 이화순 어르신. 203호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길고 어두웠다. 형광등 불빛만 깜빡거렸다. 방문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다. 201, 202, 203. 여기에요. 직원이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침대 4개가 있었다. 4인실이었다. 창문은 작았다.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옆 침대에는 80대쯤 보이는 할머니가 누워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다. 어머니, 여기서 편히 쉬세요. 나경이 가방을 침대 옆에 놓았다. 경아. 화순이 딸의 팔을 잡았다. 나 정말 여기 있어야 해? 나경은 눈을 피했다.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지우학원비, 월세, 회사일. 어머니까지 못 챙겨요. 알았어. 괜찮아. 화수는 손을 놨다. 일주일에 한 번은 올게요. 나경이 가방을 들었다. 그래. 화수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나경이 나갔다. 문이 닫혔다. 화수는 침대에 앉았다. 창밖을 봤다. 철창 너머로 하늘이 보였다. 좁은 하늘이었다. 옆 침대 할머니가 눈을 떴다. 새로 오셨어요? 목소리는 떨렸다. 네. 여기. 나가기 힘들어요. 나도 딸이 날 여기 넣고 6개월째 안 와요. 화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한 달이라고 했는데 정말 한 달 후에 딸이 데리러 올까? 그날 밤 화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복도에서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집에 가고 싶어? 나 좀 데려가줘. 화수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눈물이 흘렀다. 내가 뭘 잘못했지. 40년 동안 김밥 말아서 딸 키웠는데 이렇게 버려지는 건가. 2024년 4월 11일 수요일 오전 6시 30분. 화수는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천장이 낯설었다. 여기가 어디지? 그러다 기억이 났다. 요양원. 딸이 자신을 여기 두고 갔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간병인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어르신들, 식사 시간이에요. 목소리가 기계적이었다. 화수는 일어나 세면장으로 갔다. 거울을 봤다. 73세 할머니가 보였다. 흰머리, 주름진 얼굴. 언제 이렇게 늙었나. 세수를 했다. 물은 미지근했다. 식당으로 내려갔다. 1층 식당은 5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크기였다. 노인들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대부분 무표정이었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간병인이 빈자리를 가리켰다. 화수는 앉았다. 식판이 앞에 놓였다. 죽, 김치, 반찬 2개. 죽은 식어 있었다. 숟가락을 들었다. 먹으려는데 목이 넘어가지 않았다. 옆 테이블에서 80대 할아버지가 말했다. 여기 밥 맛없어. 매일 죽만 나와. 참아요. 어쩔 수 없잖아. 다른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화수는 억지로 죽을 떠먹었다.
맛이 없었다. 짜고 텁텁했다. 40년간 자신이 만든 김밥과는 달랐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단무지를 썰고 김을 구웠다. 손님들은 이 집 김밥이 제일 맛있어요 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남이 만든 식은 죽을 먹고 있다. 식사 후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만 봤다. 할 일이 없었다. TV는 공용 거실에만 있었다. 책은 없었다. 그냥 누워 있는 것 뿐이었다. 오후 2시쯤 간병인이 와서 말했다. 어르신, 산책 시간이에요. 화수는 복도로 나왔다. 다른 노인들도 나왔다. 1층 로비로 내려가 밖으로 나갔다. 요양원 뒷뜰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다. 벤치 몇 개와 화단. 하지만 꽃은 시들어 있었다. 여기 앉아 계세요. 30분 후에 들어가요. 간병인이 말하고 갔다. 화수는 벤치에 앉았다. 옆에 70대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처음 오셨어요? 네. 어제요. 저는 박순자예요. 여기 온 지 1년 됐어요. 1년요? 네. 처음에 아들이 한 달 만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와요. 화수는 가슴이 답답했다. 가족이 안 오나요? 명절에만 와요. 그것도 30분 정도만 있다가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안 모셔가요? 귀찮대요. 저 치매 걸렸거든요. 근데 사실 나 멀쩡해요. 그냥 가끔 깜빡할 뿐인데. 화수는 자신과 똑같다고 생각했다. 저도요. 딸이 날 치매라고 했어요. 여기 사람들 대부분 그래요. 치매 아닌데 가족들이 귀찮아서 넣은 거예요. 그 말에 화수는 울컥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여기서 울면 안 될 것 같았다. 밤 10시 소등 시간. 화수는 침대에 누웠다. 옆 침대에서 할머니가 혼잣말을 했다. 나 집에 가고 싶어. 딸아, 엄마 데려가줘. 화수는 귀를 막았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다. 복도에서도 누군가 울었다. 나 여기 싫어. 집에 가고 싶어. 화수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숨이 막혔다. 나도 집에 가고 싶어. 내 김밥 가게로 돌아가고 싶어. 딸아, 엄마 데려가줘. 하지만 핸드폰을 꺼낼 수 없었다. 딸에게 전화하면 짐이 될 것 같았다. 지우 학원비도 내야 하고 월세도 내야 하는데 자신까지 부담 주면 안 됐다. 2024년 4월 15일 일요일 오전 10시 요양원 로비에 가족들이 찾아왔다. 면회 시간이었다. 노인들이 하나둘 로비로 내려왔다. 가족을 만났다. 웃었다. 이야기했다. 화순도 로비로 내려갔다. 혹시 딸이 올까 싶어서. 하지만 나경은 없었다. 다른 가족들만 보였다. 1시간을 기다렸다. 딸은 오지 않았다. 화수는 다시 방으로 올라갔다. 침대에 누웠다. 핸드폰을 꺼냈다. 딸에게 문자를 보냈다. 경아, 오늘 안 와? 10분 후 답장이 왔다. 죄송해요, 엄마. 오늘 지우 학원 상담 있어서요. 다음 주에 갈게요. 화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다음 주, 또 다음 주. 그날 밤 화수는 결심했다. 여기서 썩어 죽을 순 없어. 나 아직 멀쩡해. 뭐라도 해야 해. 다음 날 아침 화수는 간병인에게 물었다. 제가 청소 좀 도와도 될까요? 예. 어르신이요? 네. 가만히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간병인은 놀랐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복도 청소 좀 도와주세요. 화수는 걸레를 들었다. 복도를 닦기 시작했다. 무릎이 아팠다. 허리가 휘었다. 하지만 계속 닦았다. 땀이 흘렀다. 그 땀이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다.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오후 3시
화수는 2주 동안 매일 청소를 도왔다. 복도, 화장실, 식당. 간병인들이 고마워했다. 화순 어르신 덕분에 일이 훨씬 수월해요. 어느 날 1층 끝에 있는 작은 방을 발견했다. 문에는 휴게실이라고 적혀 있었다. 문을 열었다. 10평 남짓한 방. 낡은 소파 몇 개와 테이블이 있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아무도 안 쓰는 공간 같았다. 화수는 이 방을 청소했다.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고 창문을 열었다. 햇빛이 들어왔다. 오랜만에 본 햇빛이었다. 여기서 뭐 할 수 있을까? 화수는 생각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화수는 옆 테이블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다. 할머니, 글씨 쓸 줄 아세요? 글씨요? 제 이름 정도는 쓸 수 있어요. 그럼 다른 글씨도 배우고 싶으세요? 할머니는 눈이 커졌다. 배우고 싶죠? 근데 여기서 누가 가르쳐 줘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 옛날에 야학에서 어르신들 글 가르쳐 본 적 있어요. 그 말에 옆에 있던 다른 노인들도 관심을 보였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저도요. 화수는 간병인에게 허락을 받았다. 휴게실에서 어르신들한테 글씨 가르쳐도 될까요? 간병인은 웃었다. 좋죠. 어르신들 심심해 하시는데 좋은 것 같아요. 2024년 4월 28일 일요일 오후 2시. 첫 수업날. 휴게실에 노인 7명이 모였다. 70대부터 80대까지. 모두 눈빛이 살아 있었다. 화수는 종이와 펜을 나눠줬다. 오늘은 자기 이름을 예쁘게 써볼 거예요. 제 이름은 박순자예요. 근데 순자를 잘 못 써요. 순자 할머니가 말했다. 천천히 해봐요. 여기 봐요. 수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화순이 시범을 보였다. 노인들은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썼다. 삐뚤삐뚤했다. 하지만 진지했다. 잘하셨어요. 다음엔 사랑이라는 글자를 써볼게요. 사랑이요? 한 할아버지가 웃었다. 80 넘어서 사랑은 무슨? 사랑은 나이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글씨를 썼다. 사랑. 글씨는 삐뚤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1시간 수업이 끝났다. 노인들은 웃으며 나갔다. 선생님, 다음 주도 해주세요. 당연하죠. 매주 일요일에 해요. 간병인들도 놀랐다. 화순 어르신 대단하세요. 어르신들 표정이 완전 달라졌어요. 화수는 뿌듯했다. 40년간 김밥을 말았지만 지금은 글씨를 가르치고 있었다. 김밥은 먹으면 없어지지만 글씨는 남았다. 배움은 남았다. 2024년 5월 5일 어린이날 오후 2시. 둘째 수업. 이번엔 10명이 모였다. 입소문이 났다. 오늘은 가족이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가족. 한 할머니가 눈시울을 붉혔다. 저한테는 없는 단어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족이에요. 여기 모인 우리가. 화순이 할머니 손을 잡았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할아버지가 화순에게 말했다. 선생님, 저 이제 손주한테 편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에 편지 쓰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요양원 분위기가 조금씩 변했다. 복도에서 노인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일요일에 수업 있어. 나도 갈 거야. 간병인 중 한 명인 지연 28이 화순에게 말했다. 어르신, 저도 수업 참관해도 될까요? 왜요? 어르신들 우울증 수치가 낮아졌어요. 뭔가 배우면서 살아나신 것 같아요. 화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같이 해요. 당신도 도와줘요. 그날 밤 화수는 일기를 썼다. 40년 만에 처음 쓰는 일기였다. 2024년 5월 5일. 오늘 10명한테 글씨를 가르쳤다. 다들 진지하게 배웠다. 나는 치매가 아니다.
아직 가르칠 수 있다. 살아있다. 화수는 펜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봤다. 철창 너머로 별이 보였다. 작은 별이었지만 반짝였다. 2024년 5월 20일 월요일 오전 11시. 화수는 로비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딸 나경이 들어왔다. 40일 만이었다. 엄마. 나경이 화순을 봤다. 경아. 화수는 걸레를 내려놓았다. 왔구나. 엄마, 왜 청소해요? 어르신이 왜 일을 하세요? 나경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가만히 있으니까 답답해서 몸 좀 움직여야 해. 그래도 간병인이 다가와 말했다. 화순 어르신 덕분에 요양원이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일요일마다 어르신들한테 글씨도 가르쳐 주세요. 글씨요? 나경이 눈을 깜빡였다. 네.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표정도 많이 밝아지셨어요. 나경은 엄마를 다시 봤다. 40일 전과는 달랐다. 눈빛이 살아있었다. 엄마, 점심 먹으러 갈까요? 여기서 먹어도 돼. 아니에요. 밖에서 먹어요. 나경이 화순의 팔을 잡았다. 둘은 요양원 근처 식당에 갔다. 된장찌개 정식을 시켰다. 엄마, 여기 생활 괜찮으세요? 나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이제는 좀 적응됐어. 화수는 된장찌개를 떠먹었다. 집에서 끓인 것만큼은 아니었지만 요양원 죽보다는 나았다. 엄마, 죄송해요. 자주 못 와서. 괜찮아. 내도 바쁜 거 알아. 지우 학원비 때문에. 그리고 회사 일도 힘들고. 나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알아. 엄마가 짐이 되는 거 알아. 엄마 그게 아니라. 괜찮아. 정말. 화수는 웃으려 했다. 하지만 눈시울이 붉어졌다. 식사 후 둘은 요양원으로 돌아왔다. 나경이 말했다. 엄마,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래. 나경이 화장실로 갔다. 화수는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렸다. 그때 나경의 가방이 소파에 떨어졌다. 안에서 서류 몇 장이 나왔다. 화수는 그걸 주우려다가 서류 제목을 봤다. 은빛요양원 인수 관련 계약서 초안. 화수는 숨이 멎었다. 서류를 펼쳤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매수자 신나경 사회복지사. 목적 요양원 운영 개선 및 사회복지법인 전환. 계약금 5천만 원. 잔금 2억 원 6개월 후 지급. 화수는 손이 떨렸다. 딸이 이 요양원을 사려고 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경이 화장실에서 나왔다. 엄마가 서류를 보고 있는 걸 봤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엄마. 경아, 이게 뭐야? 나경은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 설명할게요. 너. 이 요양원을 사려고? 네. 왜? 엄마 때문이에요. 화수는 이해가 안 됐다. 무슨 말이야? 엄마가 여기 오고 나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요양원들이 너무 형편없어요. 어르신들을 방치하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그래서 제가 직접 운영하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돈은? 제 적금이랑 대출 받아서요. 6개월 후에 잔금 내야 해요. 화수는 가슴이 먹먹했다. 딸이 자신 때문에 빚을 지려 하고 있었다. 경아, 그러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저도 이제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엄마가 평생 저 키우느라 고생하셨잖아요. 화수는 딸을 안았다. 40일 만에 처음 아는 딸이었다. 고마워. 나경도 엄마를 안았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꼭 이 요양원 바꿔놓을게요. 그날 밤 화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딸이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다. 딸은 자신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경아야,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도 아직 할 수 있어.
2024년 6월 1일 토요일 오전 9시 요양원 분위기가 이상했다. 직원들이 복도에서 수군거렸다. 요양원이 팔린대. 새 주인이 온대. 우리 잘릴까? 화수는 청소를 하다가 그 대화를 들었다. 간병인 지연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들으셨어요? 요양원이 인수된대요. 알아요. 화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 딸이 인수했어요. 예. 지연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네. 그런데 아직 비밀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요.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오후쯤 되자 요양원장이 직원들을 불러 모았다. 50대 중반 남자. 배가 나오고 머리가 벗겨진 그는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이 요양원이 6개월 후 인수됩니다. 새 운영자가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세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무성의했다. 직원들은 불안해했다. 새 원장이 우릴 다 자르면 어떡해? 우리 월급도 밀려 있는데. 그날 저녁 식사. 분위기는 더 안 좋았다. 식판에 나온 죽은 더 적었다. 반찬도 없었다.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다. 이게 뭐야? 먹으라고 준 거야? 한 할아버지가 화를 냈다. 간병인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죄송해요. 식비가 줄어서. 노인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벌써 이래? 새 주인 오기도 전에? 화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방으로 갔다. 주방에는 쌀이 조금 남아 있었다. 냉장고를 열었다. 계란 몇 개, 당근, 양파가 있었다. 이걸로 뭐 만들 수 있을까? 화수는 생각했다. 40년간 김밥을 만들었다. 밥을 지을 줄 알았다. 계란말이도 할 줄 알았다. 화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쌀을 씻었다. 밥을 지었다. 계란을 풀어 프라이팬에 구웠다. 당근과 양파를 썰어 볶았다. 1시간 후 화수는 밥과 계란말이, 볶은 채소를 식판에 담았다. 식당으로 가져갔다. 어르신들, 이거 드세요. 화순이 식판을 테이블에 놓았다. 노인들의 눈이 커졌다. 이게 뭐예요? 밥이에요. 따뜻한 밥이요. 어머, 얼마 만에 보는 밥이야.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노인들은 밥을 떠먹었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 화수는 웃었다. 40년간 김밥을 말아온 손이 아직 쓸모 있었다. 간병인 지연이 다가왔다. 어르신 고맙습니다. 어르신들 표정 보세요. 화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밥 한 끼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날 밤 요양원 복도는 조용했다. 평소에는 울음소리가 들렸는데 오늘은 없었다. 노인들이 배불리 먹고 편히 잤다. 화수는 창가에 서서 밖을 봤다. 6월의 밤하늘에 별이 많았다. 경아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여기 지키고 있을게. 2024년 6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요양원장이 직원들을 모았다. 여러분, 이번 달 말로 재계약이 끝납니다. 새 원장이 7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새 원장이 누구예요? 한 직원이 물었다. 신나경 씨입니다. 사회복지사 출신이고 40대 여성입니다. 직원들은 술렁였다. 여자 원장? 젊은 사람이네. 화수는 뒤에서 조용히 웃었다. 우리 딸이구나. 원장이 계속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새 원장이 명예교육 담당자를 임명한다고 합니다. 이화순 어르신입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화순에게 쏠렸다. 어르신이요? 직원들이 놀랐다. 네. 어르신이 매주 글씨 수업해 주신 거 다들 아시죠? 새 원장이 그걸 정식 프로그램으로 만들겠답니다. 화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딸이 자신을 인정해 준 것이다. 수업 후
순자 할머니가 화순에게 말했다. 선생님, 우리 진짜 살았어요. 새 원장님이 선생님 딸이라면서요? 응, 그래. 대단하세요. 딸이 요양원을 사다니. 우리 딸이 빚을 졌어. 2억 넘게. 화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도 효녀예요. 요즘 세상에 그런 자식 드물어요. 화순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40일 전 딸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딸은 자신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날 밤 화순은 딸에게 문자를 보냈다. 경아, 고마워. 엄마가 도와줄게. 우리 함께 이 요양원 바꿔보자. 10분 후 답장이 왔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없으면 못해요. 화순은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다. 2024년 7월 1일 월요일 오전 11시 요양원 앞마당에 사람들이 모였다. 입소자 가족들, 직원들, 지역 복지관 관계자들, 약 50명 정도였다. 무대 위에 현수막이 걸렸다. 은빛요양원 신임 원장 취임식 마이너스 신나경 원장. 화수는 뒤쪽에 서 있었다. 깨끗이 빨래한 흰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치마를 입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지금부터 신나경 원장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 나경이 무대에 올랐다. 검은색 정장에 흰색 블라우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다. 45세. 하지만 오늘은 더 젊어 보였다. 안녕하세요. 신나경입니다. 나경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는 20년간 사회복지사로 일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요양원을 봤습니다. 좋은 곳도 있었지만 안타까운 곳도 많았습니다. 청중이 조용히 들었다. 이 요양원도 그랬습니다. 시설은 낡았고 식사는 부실했고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경이 화순을 봤다.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 어머니 이화순입니다. 모든 시선이 화순에게 쏟아졌다. 화순은 당황했다. 어머니는 73세입니다. 제가 치매 초기라며 이곳에 모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셨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나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니는 이곳에서 청소를 하셨습니다. 요리를 하셨습니다. 어르신들께 글씨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어머니가 아니라 이 요양원이었다는 것을. 청중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제가 이 요양원을 인수했습니다. 2억이 넘는 돈을 대출받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경이 눈물을 닦았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버려진 게 아니라 살아계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크고 길었다. 앞으로 이 요양원은 바뀔 것입니다. 식사를 개선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나경이 화순을 가리켰다. 제 어머니 이화순을 명예교육 담당자로 임명하겠습니다. 청중이 웅성거렸다. 입소자가 직원이 된다고? 대단한데? 화순은 무대로 걸어갔다. 다리가 떨렸다. 나경이 손을 잡아줬다. 엄마, 올라오세요. 화순은 무대에 올랐다.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손이 떨렸다. 저는 이화순입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73세입니다. 40년간 김밥 장사를 했습니다. 딸 하나 키웠습니다. 청중이 조용히 들었다. 3개월 전 딸이 날 이곳에 데려왔습니다. 치매 초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서운했습니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화순의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딸은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딸은 저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 요양원을 사서 바꾸려고 했습니다. 박수 소리. 저는 여기서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다는 것. 버림받은 게 아니라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도 어르신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화수는 청중을 봤다. 요양원 어르신들이 앞줄에 앉아 있었다. 모두 웃고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 가르칠 것입니다. 글씨도 가르치고 요리도 가르치고 살아가는 법도 가르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순이 웃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박수가 터졌다. 청중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기립박수였다. 화수는 눈물을 닦았다. 나경이 엄마를 안았다. 엄마 고마워요. 나도 고마워. 날 포기하지 않아줘서. 취임식이 끝나고 점심 식사. 식당에는 제대로 된 밥상이 차려졌다. 나경이 준비한 것이다. 밥, 국, 반찬 4가지. 요양원 어르신들은 환호했다. 와, 밥이다. 진짜 밥이야. 화수는 밥을 떠먹었다. 따뜻했다. 40년간 자신이 지어온 밥맛이었다. 나경이 옆에 앉았다. 엄마, 맛있어요? 응, 맛있어. 화수는 웃었다. 너도 먹어. 둘은 함께 밥을 먹었다. 73세 엄마와 45세 딸. 요양원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는 모습은 평범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다. 2024년 8월 15일 광복절 오후 2시. 요양원은 한 달 사이에 많이 바뀌었다. 벽은 새로 칠했다. 복도에는 화분이 놓였다. 식당에는 매일 따뜻한 밥이 나왔다. 매주 일요일마다 화순의 글씨 교실이 열렸다. 나경은 매일 요양원에 출근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어르신들과 대화했다. 직원들과 회의했다. 예산을 관리했다. 2억 대출금을 갚기 위해 밤에는 다른 복지관에서 강의도 했다. 그날 오후 새로운 입소자가 왔다. 78세 할머니. 이름은 김영희. 짧은 흰머리, 구부정한 허리, 떨리는 손. 나경이 그녀를 맞았다. 어서 오세요. 저는 원장 신나경입니다. 영희는 고개를 숙였다. 말이 없었다. 보호자는 안 오셨나요? 나경이 물었다. 딸이 바빠서요. 영희의 목소리는 작았다. 그럼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나경은 영희를 203호실로 안내했다. 화순과 같은 방이었다. 여기가 어르신 방이에요. 화순 어르신이랑 같이 쓰시게 될 거예요. 화순이 침대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순이에요. 김영희예요. 영희는 가방을 침대 옆에 놓았다. 나경이 나가고 화순은 영희에게 물었다.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딸이 날 데려왔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가족이 자주 올 거예요? 아니요. 안 올 거예요. 왜요? 화순이 의자를 당겨 앉았다. 영희는 눈물을 흘렸다. 딸이 빚을 많이 졌어요. 사업이 망했대요. 나 돌볼 여유가 없대요. 화수는 가슴이 아팠다. 자신과 똑같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날 여기 두고 갔어요. 전화번호도 바꿨어요. 연락도 안 돼요. 영희가 흐느꼈다. 화수는 영희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여기 우리가 있어요. 하지만 난 버림받았어요. 아니에요. 우린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우린 살아있어요. 화수는 영희를 안았다. 영희는 화순 품에서 울었다. 그날 저녁 나경은 원장실에서 영희의 서류를 봤다. 입소동의서, 보호자 연락처, 보호자는 딸. 하지만 전화번호는 연결되지 않았다. 나경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3개월 전 자신이 엄마를 이곳에 데려온 날이 생각났다. 그때도 이랬다.
엄마를 두고 떠났다. 한 달만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40일이 넘도록 안 찾아갔다. 나경은 책상에 얼굴을 묻었다. 눈물이 흘렀다. 밤 9시 나경은 2층으로 올라갔다. 203호실 문을 노크했다. 어머니, 저예요. 들어와. 화순의 목소리. 문을 열었다. 화순은 침대에 앉아 있었다. 옆 침대 영희는 자고 있었다. 엄마. 나경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영희 어르신 봤어요. 응. 딸한테 버림받았대. 엄마. 제가 엄마한테 한 것과 똑같네요. 화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넌 날 버린 게 아니야. 하지만 너는 날 지키려고 했어. 이 요양원을 사려고 빚까지 졌잖아. 그게 어떻게 버린 거야? 나경은 엄마 옆에 앉았다. 엄마, 제가 3개월 전에 엄마를 이곳에 데려올 때요. 사실 조금 안도했어요. 안도? 네. 엄마를 돌보는 게 부담이었어요. 지우 학원비, 월세, 회사 일, 엄마까지 돌보려니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두고 오면서 이제 좀 편해지겠다 생각했어요. 화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엄마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지우도 할머니 찾았어요. 저도 엄마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경이 엄마 손을 잡았다. 엄마, 죄송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여기서 어르신들 돌보고 가르치고 저를 기다려줘서. 화수는 딸을 안았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났어. 엄마, 울지 마. 넌 잘하고 있어. 둘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창밖으로 8월의 달이 밝았다. 다음 날 아침, 나경은 영희 어르신을 찾아갔다. 어르신, 딸분 연락처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안 돼요. 연락해도 소용없어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영희는 메모지를 건넸다. 나경은 그 번호로 전화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번호가 바뀐 것이다. 나경은 포기하지 않았다. 영희의 주소를 찾아 편지를 썼다. 영희 어르신 따님께. 저는 은빛 요양원 원장 신나경입니다. 어머님이 저희 요양원에 계십니다.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님이 따님을 많이 그리워하십니다. 편지를 붙였다. 답장이 올지 모르지만 시도는 해야 했다. 2024년 10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 요양원 앞에 새 간판이 걸렸다. 은빛인생학교 마이너스 이화순 명예원장. 3개월 만에 요양원은 완전히 바뀌었다. 벽은 밝은 노란색으로 칠해졌다. 정원에는 꽃이 피었다. 코스모스, 국화, 메리골드. 어르신들이 직접 심은 꽃이었다. 1층 휴게실은 배움의 방으로 바뀌었다. 매주 월요일에는 글씨교실, 수요일에는 요리교실, 금요일에는 원예교실이 열렸다. 화순이 가르쳤다. 입소자는 30명에서 50명으로 늘었다. 소문이 났다. 어르신을 대접하는 요양원. 배울 수 있는 요양원. 가족들이 찾아왔다. 화순은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다. 운동복을 입고 정원을 산책했다. 73세. 하지만 걸음은 가벼웠다. 8시에 식당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도왔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다. 주방장이 말했다. 명예원장님,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몸 움직여야 건강해요. 화수는 웃었다. 9시에 어르신들과 아침을 먹었다. 선생님, 오늘 수업 있어요? 순자 할머니가 물었다. 응. 오늘은 감사라는 글자를 쓸 거예요. 감사요? 좋네요. 10시 배움의 방. 어르신 20명이 모였다. 화수는 칠판에 글씨를 썼다. 감사. 오늘은 감사라는 글자를 배울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감사한 것을 생각하며 써봐요. 어르신들은 종이에 글씨를 썼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영희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 선생님, 저는 딸한테 감사해요. 왜요? 날 여기 보내줘서요. 여기 와서 선생님 만났잖아요. 화수는 웃었다. 그래요. 우리 서로 만난 게 감사하죠. 수업이 끝나고 화수는 원장실로 갔다. 나경이 책상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다. 경아, 바빠? 응. 다음 달 예산 정리 중이야. 너무 무리하지 마. 걱정 마요, 엄마. 이제 후원금도 들어오고 있어요. 요양원은 유튜브에도 소개됐다. 73세 할머니가 만든 기적의 요양원. 조회수 100만 뷰. 댓글이 쏟아졌다. 우리 엄마도 이런 요양원 보내고 싶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화순 할머니 존경합니다. 후원금이 들어왔다. 한 달에 500만 원. 나경의 대출 부담이 줄었다. 오후 3시 화수는 정원에 앉아 있었다.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렸다. 10월의 햇살이 따뜻했다. 나경이 옆에 앉았다. 엄마, 오늘 영희 어르신 딸한테 연락 왔어요. 정말? 네. 편지 받고 생각을 많이 했대요. 다음 주에 온대요. 다행이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영희 어르신 돌봐주셔서 딸이 마음을 열었나 봐요. 화수는 하늘을 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경아야, 나 3개월 전에 여기 왔을 때 정말 절망했어. 딸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 엄마.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어. 여기 와서 나 자신을 다시 찾았어. 나경은 엄마 손을 잡았다. 엄마, 저도 그래요. 엄마 덕분에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았어요. 우리 참 잘했어. 네, 엄마. 해가 지고 있었다. 주황색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요양원 창문마다 불이 켜졌다. 따뜻한 불빛이었다. 저녁 6시 식당. 어르신들이 모여 저녁을 먹었다. 오늘 메뉴는 김밥이었다. 화순이 직접 만든 김밥. 선생님, 김밥이 제일 맛있어요. 순자 할머니가 웃었다. 40년 경력이니까. 화순도 웃었다. 식사 후 화순은 자신의 방으로 갔다. 203호실. 영희 할머니가 침대에 앉아 있었다. 영애 씨, 딸 온다면서요? 네. 정말 올까요? 올 거예요. 기다려봐요. 선생님, 고마워요. 여기 와서 선생님 만난 게 제일 다행이에요. 화수는 영희의 손을 잡았다. 우리 서로 의지해요. 밤 10시 화수는 일기를 썼다. 2024년 10월 1일. 오늘 새 간판이 걸렸다. 은빛 인생학교. 내 이름이 들어간 간판. 73년 살면서 처음이다. 치매라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다. 이제 나는 선생님이다. 20명 어르신의 선생님. 그들에게 글씨를 가르치고 요리를 가르치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친다. 나는 아직 배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 나는 버려진 게 아니라 살아있다. 화수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밤하늘에 별이 많았다. 가장 밝은 별 하나가 반짝였다. 남편이 보내는 신호 같았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우리 딸도 잘 크고 있어. 걱정 마. 2025년 봄. 요양원은 전국 모범 요양시설로 선정됐다. TV에도 나왔다. 화수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습니다.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날 저녁 손주 지우가 요양원에 왔다. 중학교 2학년. 키가 많이 컸다. 할머니. 지우가 화순을 안았다. 지우야, 많이 컸네. 할머니, 학교에서 할머니 봤어요.
TV에 나오셨던데요? 그랬어?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제 할머니 대단하다고. 화수는 손주를 꼭 안았다. 할머니 이제 행복해. 저도요. 할머니 덕분에 엄마도 행복해 보여요. 그날 밤 화순, 나경, 지우 세 명은 요양원 정원에 앉았다. 봄꽃이 만발했다. 벚꽃, 개나리, 진달래. 엄마, 올해는 정말 좋은 해였어요. 나경이 말했다. 응, 우리 다시 시작했잖아. 할머니, 저도 나중에 커서 할머니 같이 살고 싶어요. 지우가 말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세 사람은 하늘을 봤다. 별이 쏟아질 듯 많았다. 봄밤의 별들, 살아있는 모든 것을 축복하는 별들. 화수는 속으로 말했다. 나는 73세에 다시 태어났다. 치매 환자가 아니라 선생님으로, 버림받은 노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으로. 이것이 내 인생의 봄이다.